여러분 혹시 영끌 하셨습니까? 지난 21년 초고가의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한 103만 명 조금 넘는데요. 지금 다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집값이 반등하고 이것은 데드캣 바운스다.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올가을부터는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말씀드리면서 덧붙인 말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하락은 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입지에 따라 가파르게 하락하는 단지도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서 기간으로는 좀 더 길게 그 기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하락기에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들은 아마도 21년과 22년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사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마터면 살 뻔했는데 표용호TV를 보면서 망설였는데 이게 진짜 하락했다, 고맙다 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2년 초부터 말까지 40% 급락한 매물들이 나올 때 그때 사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제게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도대체 언제 떨어지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좀 더 나은 입지의 아파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망만큼 하락하지는 않으니까 괜히 볼멘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제 주변에서는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최소 30%는 하락하는 것이 맞다 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는 강남의 아파트를 서너 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조차도 자기 자산 깎아먹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미친 버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산가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이미 현금화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이것이 길어지면 부동산 자산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랜 세월의 경험상 아시는 분들이죠. 왜? 이분들은 데이터의 정확도보다는 초기의 정확도가 높은 분들입니다. 자, 세종시 집값이 2020년부터 21년 말까지 가장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22년엔 가장 많이 하락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3년 들어서는 또 가장 많은 급등을 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소담동 세셋마을 5단지 한양수자인 LCT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7월에 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난 10월, 3개월이 지난 10월에는 3억 6천만 원으로 대략 10%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 쪽의 아파트는요, 전용 49제곱미터가 지난 7월 달에는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또 3개월 지난 10월 달에는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이것 역시 한 10%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것입니다. 미추홀구는 전세 사기도 많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급등하던 제주도 역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방에서 이런 거래들이 나오면 수도권, 즉 서울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도 하락의 기운이 넓게 퍼지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강남구에서조차도 급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2분기에는 전체 거래 중에 상승 거래가 55%였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는 상승 거래가 65%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반기로 올수록 집값은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고 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상승을 이게 견인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시 다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1100조가 넘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융권의 최고 금리는 연 7%를 또 넘어섰죠. 연 2% 후반대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최소 5.5%에서 6%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자 감당이 안 되는 차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거주하면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체되기 시작하면 정말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주택은 그렇다 치고요, 지식산업센터, 하이엔드 오피스텔, 또 그 밑에 지어놓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를 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1층 또는 지하에 상가들이 대규모로 분양이 됐습니다. 아무리 큰 규모로 분양을 했다고 한들 그 지식산업센터의 1층과 지하 상가는 거의 전멸입니다. 텅
빈 공실들 뿐이고요. 더러 입점한 곳이 한둘 있긴 있지만 매출이 오르질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 이제 막 준공을 마치고 임차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임차가 나가려면 아마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금융비용만큼을 마이너스 피로 내놓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팔리지 않기 때문에 대출 이자만 고스란히 내고 있고 또 관리비는 내야 하는데 관리비 문제를 놓고 시행사랑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했죠. 하지만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바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해 연말에 더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게 됩니다. 빚내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정말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주택 말고도요,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이 우리에게도 닥칠 텐데요. 이유는 고금리와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폐업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낸다 한들 부동산에 내야 될 임대료를 받쳐주지 못하거나 은행 이자마저도 못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도 이제는 위험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친 가격에 분양을 하는데도 다 팔리고 그렇게 다 팔린 상가는 또 다 텅 비어 있고 그 상가를 살 때 내 돈을 다 주고 산 것이 아니기에 이자는 갚아야 하는데 이자 갚는 것도 서러운데 전기세, 물세 등 관리비는 갈수록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을 분양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무턱대고 여러분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이 부동산을 등기를 치냐, 등기치기 전에 피 얹어서 팔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시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막 달려가서 계약을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실은 넘쳐나는데 분양은 다 된다.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미쳐 있으면 결국 더 많은 기회비용을 엄한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시행사나 시공사나 금융권만 돈 버는 게 아니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들도 망하게 됩니다. 왜? 전체적으로 안 받아주면 그들이 다음 시행 작업을 할 때 돈이 돌지 않으면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한 방에 까먹는,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년 전에 분양받을 때만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2에서 3% 이내였죠. 만약에 5억 원을 연 3% 빌렸다면 이자가 125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까지 갚는다고 보면 한 190만 원 정도 매달 갚아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연이자를 7%로 가정한다면 5억 원을 빌렸다라고 한다면 월 이자만 291만 원 정도 나갑니다. 원금을 더하면 35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자, 월급 받아서 빚을 못 갚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오면서 정말 돈을 떼돈 번 곳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업종이 있죠. 시행사, 건설사, 그리고 돈 빌려준 은행권, 금융권. 그 외 나머지는 다 죽는 길입니다. 뭐 분양받으면 재벌 될 것 같고 금방 부자 될 것 같지만 지금 모두가 빚더미로 몰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상가가, 언제 어느 아파트가, 언제 어느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본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아내에게 온 문자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여보, 영끌한 것은 우리 잘못이니까 잊고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요. 이분이 이 문자를 제게 보여주면서 정말 한참을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로 간다고 봤을 때 앞으로 집값 하락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살짝 내려왔다고 해서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지금은 제가 볼 땐 적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수익형이 아니라 빚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쭉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 몇 년간은 금융 체력을 기를 때지 부동산을 덜컥 매수할 때가 아니다. 특히 바로 옆 단지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고 해서 덜컥 무시는 것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막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하는데 그 전에 입주한 데보다 분양가가 훨씬 쌌기 때문에 여기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이 적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건 옆에 가격도 워낙 비싸고 얘도 비싼 겁니다. 서로 비싸다 보니까 어느 것이 적정선인지를 지금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 규모, 우리 소득 규모 대비 너무 비쌉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 딱 와 있고 11월 달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방향이 하락으로 꺾였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하락할지 좀 더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계속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용호TV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고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보고 드립니다.